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꿈스터디 김은하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분을 모시고 꿈과 나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나다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질문예술학교, 나다움 인문학교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최근의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 요즘에 질문과 관련해서 멋진 과정을 열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나다움 인문학교 안에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열게 된 게 나다움 질문스쿨이라고 해서 3주 동안 3시간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질문 기법을 이용해서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이번에 새로운 런칭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사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기초인 것 같아요. 네. 나다움 질문 스쿨 정말 응원드립니다. 저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멋진 과정도 운영하시면서 최근에 보면 나다움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다움, 저기서도 나다움, 나를 찾자, 자아를 찾자 많이 화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그 힐링이라는 거하고 치유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다시 심리학이나 인문학 쪽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자기답게 살아가는 방법,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나다움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종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시면 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나다움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각자 설명하더라고요. 나다움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자기의 생각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느낌이거든요. 저는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다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많이 알 수 있는 말인데 학부모들이 이걸 좀 되게 걱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느낌. 나 그냥 학생인데 나 그냥 게임만 할래요. 내 느낌이야. 이게 좋아. 이게 나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생각 없이 사는 삶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을 조금 더 어떻게 더 나다움으로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 네. 그게 내 느낌대로 살아봤다. 네. 그거는 존중해 주되 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을 수 있게 코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네.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을 느꼈는데 이것을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절제한다라는 건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면 살 수는 없으니까 나다움도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코칭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명견말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이제 강연하신 게 드렸더니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권은 꿈 콘서트, 그리고 이쪽에는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두 저서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의 책입니다. 꿈 콘서트는 저 이제 김은하 작가가 지은 저서고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안상현 작가님이 지은 저서인데요.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나다움 인문학교를 만든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제 스스로가 진로 찾는 거에도 많이 어려웠고 직업도 한 7번 이상을 바꿔봤고 그런 많은 방황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그때그때 글을 늘 쓰고 정리를 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알고 좀 더 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쓴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면 6가지 챕터가 있던데 어떤 네. 챕터였죠? 제가 이제 진로, 네. 관계, 네. 마음, 네. 연애, 네. 글쓰기, 창업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어찌 보면 제가 쭉 걸어온 길에 대한 음. 챕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6개를 통해서 네. 자기를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로, 관계, 마음, 연애, 글쓰기, 창업 요즘 많은 또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챕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챕터별로 정말 많이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이 갔던 챕터 중에 하나가 마음 파트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다움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적인, 생각적인 거랑 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에피소드가 좀 심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 중에 혹시 안 작가님께서 베스트 챕터로 하나 알려주실 마음의 지혜가 있을까요? 제가 감정에 솔직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썼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작가님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관계에 있어서 힘들었다. 근데 그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하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라는 뜻이다. 그 인식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 맞춰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쵸.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그래서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 다 표현할 거야. 이제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직 사회생활이나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자라는 제 의도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뜻으로 이제 표현했던 겁니다. 네,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베스트 챕터가 나다움과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그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정에 솔직하라는 챕터도 참 와닿았고 나머지 이제 진로, 관계, 마음, 연애, 글쓰기, 창업 하나하나가 정말 다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네. 이게 제가 2016년에 나왔었나요, 책이? 작년, 네. 17년, 네네, 네, 작년. 17년이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정말 지금도 한 번씩 봐요. 그냥 마음이 약간 어지럽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할 때 보는 책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다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직종이나 여러 이제 위치가 다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학생도 보실 거고, 직장인도 계실 거고, 사업자, 프리랜서, 학부모님 그렇죠. 여러분도 있을 건데, 아,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하실 것 같아요. 느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감정에 솔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도 어지럽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팁이 있을까요? 직종별로?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은 자기의 느낌을 내가 인식을 하고 이 느낌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결국 느낌에 맞춰서 행동한다라는 뜻은 좋아한다라는 것을 한다라는 개념과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게 기본 이제 어찌 보면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또 이것도 시기가 있고 또 그에 맞는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이 좋아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역할이 또 해야 하는 그 역할론적인 게 있고 그 안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은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자세고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그 바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느냐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그거를 또다시 두 번째로 보면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나다움도 좋지만 이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 점까지 보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나도 의미와 가치를 더 찾을 수 있는 나다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사실 꿈적으로 그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뭔가 계속 시도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서 또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꿈과 나다움을 연결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코칭이나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꿈을 갖고 있는 걸 1번으로 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뭐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나다움 삶을 살 거야 라는 것보단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나답게 살았는지를 늘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어떤 습관, 훈련, 그것이 결국 쌓여서 기적과 같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 나다움과 꿈과 관련해서 진솔하게 안상현 작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담담해지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상현 수장님께 저도 좀 힘들 때 좀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짧다면 나다움 질문 스쿨 한번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책, 그리고 또 제가 또 저술한 꿈 콘서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 꿈에 대한 한 걸음 힘들고 나다움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시죠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